이성을 소개팅이든 뭐든으로 만나기 전에 얼굴 사진을 먼저 보고 통화했을 때 진짜 100이면 100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왜 달라? 얼굴이랑 목소리가 왜 매칭이 안 돼? 내가 생각했던 목소리가 아니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얼굴 사진을 안 보고 통화를 먼저 시작했을 때는 목소리 좋다, 아니면 목소리 진짜 좋다, 다음에 또 통화하자 하면서 목소리에 대한 호감이 얼굴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 교환을 하면 상당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로 호감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만나긴 하는데 실망을 하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교환하는 소개팅이나 소개팅 어플로는 성공률이 떨어지고, 제 목소리나 분위기를 먼저 들어보는 환경에서는 성공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된 거죠. 이성에게 목소리로 어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잠깐 목소리에 대한 썰을 풀자면, 저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학원에 늦어서 영어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죠. 뒤늦게 수업에 들어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목소리만 좋으면 다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15살이었는데 그때 목소리에 대한 칭찬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뒤로 살면서 외모 칭찬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목소리에 대한 칭찬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잘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굴 잘생겼다, 멋있다 얘기를 자주 듣는 것처럼 그 정도로 저도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얘기를 하면은 여자분들이 힐끔힐끔 쳐다볼 정도로 시선을 받거나, 지인하고 통화를 하면 지인 옆 친구분이 누구야? 목소리 되게 좋다? 항상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오니까 저는 모르고 자랐는데, 아, 내가 목소리가 좋은가 보구나 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꽤 늦게 인지를 했어요. 20대 후반인가부터 제가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잘생긴 사람이 왜 자기 잘생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왜 목소리가 좋은지는 모르겠었는데, 지금도 잘 모르긴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목소리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이성에게 어필할 때 잘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호감 있는 분에게 은근슬쩍 귓속말을 한다든지, 이어폰을 끼게 해서 마이크로 제 목소리를 들려준다든지, 통화를 유도해서 잠깐 통화 목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어떻게든 목소리라는 강점 포인트를 외모 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머리를 많이 좀 굴렸어요. 그 전에는 소개팅을 하고 분위기가 좀 괜찮으면은 일부러 코너를 간다든지 했었는데, 그래서 장범준 노래 몇 개 좀 부르고 했었죠. 제가 이런 전략 쓴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전화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했는데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도 그게 잘하는 건지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것이 자신의 원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석을 가공을 하여서 이성을 공략할 때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을 발견했다기보다는 발견된 것이죠. 누가 찾아준 거예요. 강점 중에서도 저는 메인 강점과 서브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메인 강점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잘한다고 좋다고 계속 얘기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서브 강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공부도 하고 꾸준히 해가는 중에 특정 부분에 칭찬을 받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영상 제작을 하니까 이걸 예로 들면 컷 편집을 자연스럽게 한다, 디테일이 있다, 감성적인 느낌을 잘 담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영상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컷 편집을 자연스럽게 하고 디테일이 있고 감성적인 느낌을 잘 살린다라는 강점이 발견된 것이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메인 강점과 서브 강점을 믹스해서 이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상황 연출을 만들거나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는 시끄러운 것보다는 내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조용한 음식점을 찾는다든지, 회사나 학원에서 이성에게 뭔가를 알려줄 기회가 있었을 때 편집하는 방법을 프로페셔널하게 알려준다든지, 가까이 붙을 거니까 또 목소리가 잘 들리겠죠. 내가 마이크를 잡을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야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거든요. 나라는 상품을 이성에게 파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까지는 각자 하는 거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메인, 서브 강점을 잘 발견하고 찾아서 그걸 이성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그 강점이 나의 색깔이고 나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이성이 내 색깔을 좋아할 수 있게 좋아하도록,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도록 설명하고 보여주고 시도하는 것이 강점을 가지고 이성에게 어필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각자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의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회,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는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힘인 자기 결정력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인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콘텐츠를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 정리를, 생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 공유를 함께 하면서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일상의 작은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